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키네틱 파사드 중에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그 이 이미지, 잠깐만요. 이게 네드칸인가? 그 아마 이러한 그 유형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은 이 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뭐 판들이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람이 이렇게 흩날리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이게 방향이 이제 뭐 바람이 여기서부터 오면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렁이는 이런 면을 만드는 거를 한번 그 캥거루랑 이것저것 활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샘플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 제 거 컴퓨터 느리기도 하고 시뮬레이션이 좀 오래 걸리긴 해서 한 8장 정도 조그만한 소규모 형태로 한번 보여드리고 원리 자체는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일단은 뭐 그 캥거루를 쓰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그 면이랑 뭐 지오메트리 같은 걸 살짝 만들어 보면은 일단은 뭐 뒤에 그러니까 건물동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만한 동이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일정 높이만큼 올리면은 Z방향으로 한 30 정도 네. 올려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서 얘를 이제 캡을 하면은 뭐 되겠죠. 그 메스가. 그래서 이게 뒤에 건물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여기서 이 익스트루드 한 것 중에 이렇게 뷰랩을 쪼개서 이쪽 앞쪽 면을 전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Y축 방향에 그러니까 Y축이랑 이렇게 면하는 면 이거를 일단 하나를 기존 파사드가 되는 걸 할 건데 그 일단은 맞아요.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뭐 저도 이 파사드 구조 형식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데 뭐 이렇게 벽체가 있겠죠. 여기가 솔리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구조체가 뭐 유리가 있다고 한들 어쨌든 여기서 브라켓 같은 게 나가가지고 하지를 짤 거고 이 하지면 앞에 이 셀들이 이렇게 달랑달랑달랑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형태를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한 이쯤에 두 개의 핀 같은 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꽂힌 상태에서 이 뒤에 예를 들면은 뭐 초록색 라인에 어떤 하지 각재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하지 각재들에 얘가 부딪힌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일면은 얘를 때리면은 얘가 이 고정된 두 단에 맞춰서 팔랑팔랑 움직이는데 이게 하나의 뭐 알루미늄 판인지 철판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작용을 캥거루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일단 설치하는 면을 한번 제가 여기를 하나 뽑으려고 한 거고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신경 쓰지 말고 리스트 아이템으로 이쪽에 있는 면을 하나 찾아보자. 일단 얘는 뭐 메스니까 사실 실제로는 뭐 나중에 뭐 맨 마지막에 얘에다가 뭐 커스텀 프리뷰 해서 칼라를 먹여가지고 뭐 뒤에 메스 있는 걸 표현하려고 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울게요 그냥. 네, 지우고 이 렉탱글에서 얘가 뭐 6개니까 5가지죠. 네. 그냥 뭐 이쪽을 찾아서 첫 번째네요. 그러니까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면이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 기존에 원래 아까 지우지 말걸 그랬나? 얘가 이제 메스 면이었다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하지를 앞에 두고 튀어나오겠죠 파사드가.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옵셋 서피스 같은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옵셋 서피스를 해서 일단은 뭐 지오메트리 만드는 것 자체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주된 내용은 아니라서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방향으로 아까 Y축이 여기였으니까 네, 마이너스로 해서 네거티브로 이렇게 밖으로 뽑았죠. 이 정도의 면에 뭐가 있다고 할게요. 되게 간격이 뭔데? 한 5만 할까요? 실제로 뭐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지에서 나가는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겠죠. 아무리 잡아준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얘를 테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전체 서피스를 그 셀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쪼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셀들 하나하나를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캥거루가 보통 이제 메쉬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랩이 아니라 메쉬 가지고 어쨌든 기본적인 쉐입을 잡는 형태를 그러니까 메쉬로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인 UV 사이즈를 알면 좀 좋겠죠. 적당한 등분으로 얘를 이제 해서 규격화된 거에 비슷하게 얘를 나누면 되니까 뭐 한 5 정도 넣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이제 뭐 디바이드 서피스를 하는 개념인데, 그냥 이제 메쉬 플레인, 여기 메쉬 탭을 제가 가보면은 여기 이제 메쉬 플레인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W랑 H가 그 이제 뭐죠? 서피스, 디바이드 서피스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B랩을 여기 넣고 여기 W 값에 U를 넣고 H 값에 얘를 넣으면은 안 나오네요. 컨트롤 M 눌러서 이게 약간 뒤집혀져 있나? 뒤집혀서 하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 기준이 되는 모듈 그리드에 비슷하게 얘가 지금 잘리죠. 실제 사이즈는 아마 아닐 것 같은데 5로 등분이 되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페이스가 이제 84개인 메쉬가 나오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84개고 단일 메쉬인 거죠. 이렇게 쭉 여기 이제 네이키드 엣지고, 네, 이런 상태에서 얘를 일단은 메쉬 익스플로드를 한번 해서 단일로 쪼개 볼게요. 일단은 각각으로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는 이제 페이스가 84개가 조합된 웰드된 하나의 메쉬인데 페이스 기준으로 얘를 쪼갰으니까 이제 메쉬들이 84개로 분할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리스트 아이템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죠. 저기 아래부터 시작되네요. 여기서 일단은 페이스 바운더리를 써서 얘 외곽선에서 얘를 보시면은 그 아까 이미지를 보시면은 얘네가 이렇게 고지곳대로 같은 사이즈로 딱딱 붙어 있으면은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중간에 이제 이격이 있어야지 얘네들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충돌이나 뭐 시공 관련된 뭐 그런 게, 어쨌든 얘가 뭐 클래딩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떤 건물의 그 인벨롭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바깥에 이제 뭐 튀어나와 있는 루버 같은 거라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쉐이드 같은 거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격을 할 건데요. 이 중에서 일단은 얘를 줄일 때 이 윗방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는 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꼭 굳이 안 하면 그냥 바로 스케일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센터점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외곽선에서 얘를 익스플로드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세그먼트들이 그 하나의 페이스당 4개씩 나오죠. 얘에서 커브 미드를 써서 이 중앙점을 구하고, 이 중앙점에 이 위치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얘를 이제 이렇게 스케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귀찮죠? 컨스트럭트 포인트에서 얘에서 이 Z값 기준으로 솔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얘가 지금 단위가 336개 4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마 리스트 아이템을 하면은 이 세그먼트가 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를 리버스를 해서 가장 윗단으로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Z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높은 위쪽 얘들 기준으로 한 거니까, 보세요. 이거 리버스를 안 하면 이제 약간 헷갈리실까봐 그러는데, 각각의 세그먼트당 아래 애들이 지금 잡히는 거예요. 위에가 안 보이는 걸 보시면은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리버스를 해서 일단은 뭐 제 상단에 높이 있는 애로 얘를 잡고요. 얘 기준에서 이제 스케일을 한번 해줄 겁니다. 이 원래 기존에 이 메쉬 익스플로드된 서피스가 아니죠, 페이스죠. 그래서 스케일을 해서 얘를 뭐 이 지오메트리를 여기 넣고, 이 센터 점을 여기서 지금 아까 다시 이 추출한 이 점이죠. 얘네 중에서 이제 이 리스트에 똑같이 해당하는 건데, 그냥 뭐 간단하게 얘 다시 커브 미드를 하죠. 그 이제 기준이 되려고 하는, 아까 저희가 이 페이스마다 위에 선으로 잡았잖아요. 얘에서 얘 이제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다시 스케일링이 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막 넣으면 안 되고, 그쵸? 여기 플래튼 해야 되죠. 얘가 지금 지오메트리가 리스트로 들어오니까 플래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스케일 팩터만 0.9 정도로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기존 얘가 그리드였는데 뭐 좀 이렇게 줄었죠. 그러니까 얘가 0.9니까 굳이 비율로 되는 거긴 한데 0.05, 0.05 들었고, 여기가 이제 0.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쭉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든 형태의 각각의 개별 페이스들을 만드는 것까지 하면은, 일단은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거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거 하네. 지오메트리 만드는 게 다 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두 부분, 아까 말한 이 핀 부분을 여기 이제 강제로 고정을 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캥거루에서 여기에 포인트에 앵커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페이스가 분할해서 각각의 점들을 몇 개를 생성을 하고, 이 점들 중에 여기에 가까운 두 점이 그러니까 딱 그 피닝이 되는 형태로 되면 되겠죠. 네. 뭐 그건 이제 차차 설명드리면 될 텐데, 일단은 한번 찾아볼까요? 그 부분을 대충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일단 이 위에 선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이 위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한 이 정도쯤 비율을 잡고, 대략 여기 이만큼 내려서 여기 점 두 개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가까운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서브커브를 써서 도메인 값을 넣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리파라메터라이저를 한 다음에 뭐 컨스트럭트 도메인 해야 되겠죠. 범위를 지정해야 되니까 얘를 넣는데, 1로 잡았으니까 일단은 1에서 얘를 빼서 좌우로 원하는 비율만큼 빼는 방식으로 할게요. 뭐 0.3 정도. 그래서 하면은 0.3에서 0.7까지겠죠. 이렇게 도메인 잡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가 원래 이 커브였는데, 얘가 지금 이제 0.3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 두 점이 나오는데, 얘를 일단 아래로 해서 조금 보낼 거예요. 무브해서 Z인데 네거티브 써야 되겠죠. 네거티브 Z 써서 뭐 한 1 정도 이렇게 내리면은 이쯤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나중에 얘를 이렇게 세그먼타이즈를 하면은 이 두 점에 가장 가까운 점 버틱스 두 개를 어쨌든 고정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얘를 더 세밀하게 하면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고정점을 찾을 수 있는데 너무 느려서 네. 일단은 엔드 포인트를 해서 제가 이 지오메트리에서 이 양 끝단 두 개를 이제 뭐 세그먼트마다 스타트랑 엔드가 있으니까 얘를 멀지를 해서 한 방에 모아 놓는 게 좋겠죠. 나중에 얘를 앵커링 포인트를 찾는 그 기준점으로 하게 할 거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는 조금 잡아봤어요. 기본적인 형태는 잡아봤고, 지금 막 점이 많고 이러니까 좀 끄고 프리뷰를 끄고, 네, 대충 형태가 감이 오시죠. 네, 여기서 이제 얘를 아까 말한 디바이드를 해야 되겠죠. 디바이드를 해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캥거루는 보시면은 점이랑 선 기준으로 보통 이제 물론 앵글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물리적인 제약을 두거나 힘을 가하는 방식을 할 때 메쉬로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걔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터레이션해서 어떤 결과물의 형태의 변형을 만드는 그런 컴포넌트니까, 어쨌든 포인트나 랭스, 그러니까 라인 길이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할 건데요. 일단은 그러면 라인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없고, 리파인을 해서 어쨌든 얘를 세그먼트를 조금 제가 디바이드를 할게요. 이 컨트롤 M이 켜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리파인이라는 컴포넌트, 일단은 캥거루를 보시면은 여기 유틸리티에 있는데 리파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 보면은 제가 그 전에 섭디비전 그 위버월드 할 때 설명한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메쉬를 몇 단계로 이제 섭디를 할 거냐 이런 내용인데, 1단계니까 이제 한 번 섭디 한 거죠. 얘가 뭐 이가 한 3, 5까지 할까요? 얘가 이제 1단계일 때, 2단계일 때, 3단계일 때 너무 많으니까 2단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세그먼트 중에 결과적으로는 얘를 그 버텍스로 가져가야 되니까
가장 가까운 점을 나중에 찾아서 이 점을 치환을 하는 방식으로 아까 제가 아래쪽에서 이 머지를 한 거고요. 이 포인트 두 개를. 네. 그러면 얘를 리파인을 하는데 우선은 캥거루가 그 힘을 넣을 때 뭐 쓸만한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정해야죠. 보시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쓸 거는 쇼일 것 같아요. 이 리파인해서 이 쇼를 넣어서 이 메쉬가 일단 기본적으로 솔버를 넣고 갈 건데 바운시 솔버를 쓸게요. 바운시 솔버를 쓰면은 이게 힘이 변형하는 과정이 약간 더 이렇게 통통 튀기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솔버랑 다르게 솔버는 되게 그냥 뚝뚝뚝 보여주는데, 물론 이제 걔도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데 얘는 뭔가 조금 더 그 탄성이 있는 형태로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바운시 솔버를 썼고 뭐 저는 일단 할 때 캥거를 쓰면 이거 이렇게 그냥 딱 고정하고 쓰거든요. 쇼랑 엔트와인이랑 그다음에 버튼 그리고 토글 이렇게 이거를 세트로 일단은 고정을 하고 중간에 내가 여기에 어떤 힘을 넣을까, 이 중간 과정에 물론 얘는 이제 쇼는 보여주기고 그 기존 세팅 메쉬를 여기에 어떤 힘을 넣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사실 캥거루거든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 바람을 불어서 얘가 움직이는 찰랑찰랑하는 그거를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약간 계속 주소가 없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캥거루. 어쨌든 얘는 뭐 버튼 리셋의 버튼을 놓고 온 키는 거에 이걸 놓고 일단은 얘는 디세이블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0번 이 브랜치에 강제로 쇼를 넣어서 기존 메쉬 있는 애를 이렇게 넣고 나머지 이제 이 메쉬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서 어떤 힘을 가할지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점부터 찾죠. 이 점부터 찾아야 되는데 여기 점 중에 디컨스트럭트 메쉬를 해서 이 지금 페이스가 이제 16개가 있는 메쉬가 있죠. 보면은 84개. 그러니까 얘마다 이제 이게 16개인데 얘가 이렇게 있는 게 84개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이 점을 두 점을 찾았으니까 이 두 점이랑 제일 가까운 버티스 두 개를 찾으려고 얘를 일단은 제가 디컨스트럭트를 하는 겁니다. 디컨스트럭트를 하고 나면은 이제 각각의 그 아까 말한 84개의 메쉬마다 버티스를 다 나오는데요. 이 버티스 중에 찾는 거 두 개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클로지스트 포인트를 해서 일단은 그 가까운 포인트 기준을 찾는 건 얘고 클라우드에 얘 버티스를 넣으면은 이제 브랜치마다 가장 가까운 두 개씩을 찾아냈죠. 지금 보시면은 얘랑 위치가 조금 다른 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일단 저는 핀을 하는 앵커 포인트로 제가 잡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은 첫 번째 쇼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엣지 랭스, 그러니까 이 메쉬의 엣지 부분들, 그러니까 이 라인들 있죠. 얘네들이 계속 유사한 길이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엣지 랭스거든요. 이거를 전부 설명을 하나하나 하면 좋겠는데 뭐 저도 사실 이걸 정확히 뭔가를 확신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이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디폴트 값이 있는데 본인이 이 힘이 강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힘보다 더 강하게 작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걔를 그때 조정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처음엔 일단 뭐 해보다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제가 뭐 로드라는 것도 이따 쓸 건데 물론 얘가 중력이 작용하니까 얘가 바람이 불거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날아가면 안 되겠죠. 어딘가로 계속 날아가면 끝없이 날아가는데 얘가 여기 일단 두 점에 고정돼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점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얘가 계속 밀렸을 때 또 반대로 중력의 힘을 받아서 계속 땅으로 내려가려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뭐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힘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뭔가 어떤 형태가 어느 접점에 맞춰서 딱 그 멈출 수 있도록 약간 하는 그런 반대되는 힘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뭘 설명하려다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 점들이 그쵸, 아까 힘의 세기 말한 건데 Z하고 네거티브 해야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포스 벡터니까, 그쵸? 001이 디폴트니까 얘가 이제 리버스가 돼야 되겠죠.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한 이 정도. 그리고 얘는 이제 벡터의 방향의 크기고, 사실은 뭐가 이상하게 되는데, 네. 여기 좀 간격을 좀 늘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얘에서 이제 이 W 값이 어떻게 보면은 이 스트렝스랑 비슷한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을 더 많이 작용할 거냐 적게 작용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이 단순 수치만 보면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해야 되는 힘이라는 게 보이죠. 엣지 랭스는 이 선들이 기존 제가 랭스 팩터를 따로 지정을 범위를 하지 않으면은 기존 선에서 유사한 선분 길이로 유지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이 포인트가 어쨌든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람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다 불 건데, 바람 벡터가 계속 불 때 얘네들은 뒤로 밀리겠죠. 이 점들이 밀리면서 면이 페이스가 이렇게 갈 텐데, 이 두 점만큼은 계속 그 위치를 고정하고 있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밀리겠죠. 그리고 얘는 그 앞단에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앵커를 써서 기존 포인트를 여기 두 포인트, 아까 찾은 이 두 포인트는 그냥 두 포인트 그 자리에 있어라, 얘라는 힘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윈드 벡터, 아까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바람을 불어야겠죠. 바람을. 그래서 여기에 바람을 불 메쉬를 넣어야 되니까 원래 오리지널 메쉬를 넣고요. 그리고 이 윈드는 이제 윈드 벡터 방향이니까 벡터 XYZ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 축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Y축이니까 점이 너무 많은데? 네.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얘도 끌게요. 네. 한 0.5 대충 하죠. 0.5, 0.8 뭐 이런 식으로. 이게 Y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지금 보면은 대충. 그래서 0.8로 이렇게 넣고, Z 뭐 굳이 Z를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도 사실 이제 힘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앰플리튜드를 하면 되겠죠. 앰플리튜드를 해서 벡터에 곱해주면 되겠죠. 어떤 값을. 네.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부는 힘도 넣었고, 또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면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건을 넣었고, 그다음에 얘가 중력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게 있고, 이 두 점이 고정되는 게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람이 계속 불다 보면은 얘들이 이제 엇나가지겠죠. 근데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이렇게 철판 같은 형태인데, 얘가 너무 이렇게 점 위주로 가면은 이 페이스들이 다 깨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틀려 나가면서 형태가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를 조금 막고자 얘가 어쨌든 이 세그먼트의 이 분할한 페이스들이, 제가 이 두 점을 앵커링을 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흘러가듯 찰랑찰랑 하는 게 되게 작은 부분이고, 실제 판이 평평한 거는 훨씬 더 그 힘이 강하니까 플래너라이즈라는 거를 쓰겠습니다. 얘도 보시면은 기존 메쉬에서 엄청 빤빤해야 되죠. 이 메쉬가. 일단은 이렇게만 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플래너라이즈라는 거는 일단 이 각각 메쉬들이 일단은 평평하게 되는 건데, 여기 메쉬가 있는데 이거랑 또 유사하게 코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코플래너라는 거는 이제 점들이 그 같은 아까 여기 보시면 점들이 유사한 위치에 같이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메쉬 자체가 평평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을 넣고, 이 점들의 위치도 어쨌든 플랜의 위에 유사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같이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 중에 몇 가지 힘이 빠진다고 해서 어색해 보이거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조금 포인트를 넣어야 되죠. 메쉬가 아니라. 그러면은 아까 이 디컨스트럭트 메쉬에 했으면은 얘죠. 얘 버티스를 넣고 이렇게 넣고 힘을 꽤 많이 넣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저번에 할 때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넣고,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보다 이게 많거든요. 뭔가. 그래서 제 컴퓨터 느리니까 일단은 얘를 좀 줄이죠. 얘를 70이 아니라 20 정도로 하고, 개수를 좀 줄이는 겁니다. 일단은 20으로 할게요.
이 정도면 그래도 엄청 컴퓨터 버벅이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얘를 바운시 서버로 키고, 네, 하이드 하고요. 여기서 아웃풋 중에 메쉬만 받아와서 빨간불이 뜨겠지만 프리뷰를 한번 하고, 리파인한 거 끄고, 얘만 지금 있겠죠 그러면. 그쵸?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얘를 툴을 누르고 리셋을 하면은 계속 이렇게 되죠.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오는데, 보시면은 이 두 점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들이 축축 땅으로 떠지고, 얘는 뭐 왜 이렇게 되지? 하여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문제가 있는 형태를 보여드렸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그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바람이 부는데 이 로드가 너무 세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로드가 센 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Z축으로 저항하는 게 지금 힘이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이 로드에 대해서 반대하는 힘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힘에 반대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반대되는 거를 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접혀져 버린 애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가 좀 처져도 이 고정단이 계속 있으면은 얘는 문제가 없는데,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는데 여기서 멈춰야겠다. 이 보시면은 이 점들이, 얘는 어쨌든 보면 여기서 지금 고정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끝단은 얘가 좀 모서리, 그러니까 제일 대각선으로 긴 거리죠. 그래서 얘가 고정하는 힘에 대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덜하고 대신에 로드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는 얘네랑 지금 이제 접혀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게 뭐 꼭 물리 법칙상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 점들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콜라이드 하는 거를 제가 쓸 거거든요. 스피어 콜라이드를. 사실 그것 때문에 이런 애들은 여기 부분 하나도 안 중요하고, 네, 이거를 쓰기 위함이었는데, 얘 보시면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레디우스 값을 가지고 이 포인트들끼리 서클 패킹 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스피어로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딪히면은 다시 자기만의 거리를 확보하는 힘, 네, 얘를 줘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잠깐 메쉬를 잠깐 제가 베이크를 해서 익스플로드를 해볼까요? 이렇게 익스플로드가 안 되네. 네, 버티스 그냥 제가 디멘전 띄워보면 한 1mm 정도 되거든요. 1.1. 그니까 대충 반절하면은, 여기서 이제 원을 그리면은 얘가 한 0.5씩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겠죠. 0.5. 그래서 이 레디우스를 한 0.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0.5? 0.5보다 좀 크면 좋을 것 같아요. 0.6 하고, 이 아까 메쉬에 버티스들을 포인트에 넣고, 스트렝스 얘 중요하죠. 절대 안 부딪히게 해야 되니까 얘를 넣고, 얘를 한번 추가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약간은 날아가는데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되죠, 힘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사실은 제가 샘플을 만들 때 저도 이런 과정을 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이제 뭐 힘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스크립트를 처음부터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힘들을 받을 때 지금 얘가 이렇게 네모로 처지잖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얘 지금 이 점이 제가 오히려 헷갈릴 것 같은데 얘를 끄고 얘를 켜야죠. 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바람이 불고 뭐 떨어지려고 하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얘네끼리 서로 안 만나게 하려는 힘이 있고, 그리고 얘가 평평하려는 힘이 있고, 길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들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뭔가 좀 싫어서 중간에 이 대각선 거리랑도 서로 안 마주치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얘를 삼각형으로 쪼개면은 이 스피어 콜라이드가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니죠, 랭스, 이 엣지 랭스에 관한 부분인데, 길이는 유지하는데 이렇게 내변으로 하면은
비슷하게 원본 길이랑 유지하는데 여기에 제가 사제를 하나 추가하면은 여기까지도 길이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네가 처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 쉽게 생각해 마름모 같은 게 여기에 이렇게 브레이싱을 넣으면은 얘가 처지는 게, 뒤틀리는 게 좀 덜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트라이앵글레이트를 한번 하면은 이러한 조건이 조금 해결이 되거든요. 참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과정을 저도 제가 하던 과정을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그냥 하나씩 제가 트라이앵글레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끄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얘를 인풋에 넣고 얘를 이렇게 넣으면요,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면서 날아가면서 지금 뭔가 떨어지려고 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러닝이 되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 컨버지된 형태로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이미지 보면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모습이 일률적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사실은 일률적인 게 맞죠. 보면은 얘는 그냥 이 각각의 맛마다 똑같은 바람의 벡터가 오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제 저희 실제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뭐죠? 현실이면은 이렇게 서피스가 있을 때, 사람이 여기 있을 때 바람이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그러면 각각의 면마다 이 바람이 두 개가 합쳐져서 또 어떤 형태의 벡터를 이룰 거고 그 사이즈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동처럼 쭉 퍼져나갈 텐데 지금 이 시뮬레이션 방식은 사실은 이 각각의 이거마다 동일한 벡터가 계속 가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손을 봐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스트 랭스를 해서 랜덤으로 이 벡터의 방향을 조금 다르게 면마다 넣어보자 라고 수정을 해볼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이게 보면은 결국에 여기 이 지금 트라이앵글레이트한 이 메쉬가 16개죠. 이 리스트 랭스를 넣고 랜덤을 꺼내요. 그래서 이 도메인이 0부터 1이니까 그냥 뭐 얘의 개수만큼의 랜덤 밸류를 넣는 거죠. 16개의 밸류를. 그래서 저희가 제일 인지하기 쉬운 지금 이 Y축 방향을 일단 힘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면은 이만큼만 가고, 아니죠, 힘이 아니죠. 얘 이제 벡터의 방향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받고 얘는 이렇게 받고 얘는 이렇게 받고, 물론 물결처럼 일렁이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얘를 이렇게 넣고 얘를 Y축에 넣고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가는 아웃풋에 이 윈드 자체에 벡터 자체가 16개가 지금 조금씩 다 다르죠, 밸류들이. 네. 그래서 여기 곱해지기까지 했으니까 이 벡터 방향들이 다 다르니까 얘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죠. 뭐 여기까지도 뭐 그래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해결이라고는 좀 그렇죠. 어떻게 보이고 싶으냐에 대한 문제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상태로 갔다가 결국에 어떤 힘들의 결과값에 의해서 결국에 얘가 멈추게 돼요. 고정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러닝이라고 돌아가지만 사실 바운시 솔버가 아니고 일반 솔버라면 이제 컨버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얘를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왜냐면 바람의 세기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바꾸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해보려면 어떻게 할까, 이걸 또 고민을 했죠. 그럼 결국에는 바람의 힘의 세기가 시뮬레이션 동안 바뀌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걸 했는데, 이 앰플리튜드 5라는 값을 어떻게 하면은 그 시뮬레이션 저 러닝하는 과정에서 계속 바뀌는데, 얘가 이렇게 1차적으로 0부터 100까지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은 나중에 바람이 너무 세서 그냥 뒤로 날아가는 거죠. 다 윗면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민할까 하다 보면은 일단은 주기함수를 쓰는 거죠. 보면은 저희 뭐 사인 코사인처럼 이렇게 x축으로 계속 증가하지만 이 최대 높이가 있잖아요, 최저값이랑.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어떤 정수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도메인이 이제 뭐 마이너스 1이랑 1인 거죠. 얘는 보면 높이가. 그래서 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건데 이 힘의 세기를 예를 해서 뭐 어느 정도 5 정도 곱하면은
x가 계속 변화하면서 얘가 올라가는 거죠. x만 계속 올라가게 하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고민하면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자주 쓰는 게 데이터 레코더라는 게 있거든요. 데이터 레코더랑 같이 쓰는 게 뭐였지? 트리거? 원래 타이머였는데 예전에 트리거를 하면은 이게 어떤 객체에 얘 트리거를 연결해서 하면은 얘가 이제 계속 런을 그러니까 할 때 얘가 그 중간에 인터벌을 조정해주면은 인터벌마다 얘가 한 번씩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컴포넌트가 리컴퓨시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자주 쓰는 뭔가 스킬이라 그래야 되나요? 리스트 랭스랑 패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 레코더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어떤 아웃풋 값을 얘가 계속 기록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얘가 레코드를 딱 하면은 자, 패널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0이 일단 있죠. 근데 얘는 그냥 한 번 하고 끝인 거예요. 0이 계속 있죠. 근데 이 트리거를 제가 여기 레코더에 연결하고 인터벌을 뭐 한 1초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0이 계속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 랭스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그래스호퍼 스크립트를 켜놓으면서 이 트리거를 인터벌만큼 플레이를 시키면은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이거 말고 아네모네 같은 거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있는데 걔는 어쨌든 그 원하는 수치만큼의 반복 횟수를 고정하는 그게 형태가 있으니까 뭐 그거랑 유사한 거기도 하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어떤 수치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거.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이렇게 되고 X 누르면 데이터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레코더가 작동을 안 하고 레코더 작동시키겠다 트리거 키고 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0이 계속 리스트에 들어가면서 랭스가 올라가는 형태죠. 얘가 뭐 일종의 스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풋이 들어갈 때 잘 모르겠고 그냥 주기함수를 아무거나 넣읍시다.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이렇게 넣고 얘를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아까 여기 5를 빼고 얘 곱해서 한번 그러면 이제 진폭이 5에서 마이너스 5까지 나오겠죠. 플러스 5에서.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면은 지금 7, 8 하면서 얘가 중간 갔다가 물론 이제 이 수치 때문에 5가 딱 정확히 안 떨어지는 건데 그 근처로 지금 유사하게 파동이 계속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되게 근데 좀 너무 세기가 천차만별이라서 한 3? 모르겠다. 5로 할게요. 네. 그리고 원래 사실은 이 간격도 더 세밀하게 조정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벡터에 꽂으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꼼수 같은 거죠. 제가 이거 원하는 방향. 그러면은 얘를 플레이를 한 상태에서 이 시뮬레이션 런 하면은 바람이 방향이 랜덤으로 계속 오면서 힘의 세기가 왔다 갔다 이제 진폭 치는 거죠,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뭐 얘가 계속 이제 얘도 주기함수 형태로 가다 보니까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목표했던 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레코드를 다 지우고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리셋을 하고요. 이게 좀 여기 가져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가져오고 토글링을 런 하면은 이제 얘가 작동하겠죠. 그러면 얘 바람을 일단 불어놓고 이렇게 토글을 하면은 얘가 왔다 갔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면서도 세기가 계속 바뀌니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가운데 얘네들은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고정이 됐네요. 왜 그러지? 16개. 여기 들어오는 메쉬도 16개. 아마 이 벡터의 방향 지금 이 랜덤 값이 나온 숫자가 얘를 곱해도 이게 지금 다른 강제하는 힘이 더 강해서 얘네 세 개한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제가 여기 시드를 바꾸면 되겠죠. 시드를 좀 바꿔서 랜덤한 거를 다시 바꿔보면은 뭐 그렇죠. 이번에는 얘네가 좀 움직임이 덜하네요.
여튼 이게 계속 지금 데이터 레코드가 쌓이면서 주기함수로 힘이 바뀌고 벡터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래 이거 해서 뒤에 면 엄청 넓게 하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컴퓨터가 느려서 4가지 면으로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캥거루는 사실 뭐 막 물리 법칙을 이해한다 이런 개념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어떤 물리적인 힘의 조건이나 제약 같은 거를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수정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가장 쓰기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음에 본인이 엄청 많은 면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 생각보다 무거울 때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일단 그 힘이나 어떤 그런 결과물을 확인을 하온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얘를 올리면 되겠죠. 근데 느리니까 안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